2라운드 마라카노는요. 중앙정치 의제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중앙 의제를 우리 지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마라카노. 이번 주 주제는 여성 징병제입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지난 17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취지는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고 지금 안보 위기 속에 있는데 여성들도 전쟁, 테러, 재난 등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뭐 남자들이 받는 민방 교육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마 그 뉴스를 보니까 한 11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장으로 다시 촉발된 결국은 이제 병력의 이런 군사훈련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성 징병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여성 징병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어쨌든 먼저 던져주셨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김기현 위원장께서 네. 동명이인인 김기현 의원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평. 총평을 하자면요. 발언만 놓고 보면은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발언 정도? 이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봤어요. 왜? 그리고 또 이거 자체를 딱 그냥 들었을 때는 과거로 퇴행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교련 세대시죠? 교련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딱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젠더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 국방의 의무를 국민이 져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 네. 거기에 굳이 여성을 넣어서 여성은 마치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역으로 가는 많은 젊은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셨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없는 그 자리를 틈타서 이거를 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권 주자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당권 주자로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을 그렇죠. 한 수다 이렇게 네. 총평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성은 어떤 국방의 의무를 지니나요? 지금은 사실은 뭐 여성은 보면은 현역으로 징병되지는 않지만은 자원에서 입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도 그 의무의 대상이 되지만은 징집에 대해서는 남성만 의무하고 있다는 게 저는 현재 판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의 의무 지지 않고 있다기보다 어떤 표현은 이렇게 나와요. 유예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아니 뭐 강제와 비강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뭐 자원에서 그다음에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는 직업적인 개념이 더 강하죠. 우리가 그걸 직업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사관이나 아니면 네. 좀 더 뭐 전문 용어로 말뚝을 박는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건 직업적인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의무의 영역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말 그대로 요새야 뭐 월급이 많이 올랐지만 어쨌거나 최저 시급에 전혀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2년 가까이 이 20대의 나이에 끌려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지금의 여성의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주제를 고르셨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주제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고르셨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저한테 먼저 시키면 먼저 위원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총평을 하자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주장의 요지 자체는 뭐 정치적인 의도는 당연히 있겠죠. 정치인이 하는 말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니까. 근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이 주장하는 건 4주가 됐든 5주가 됐든 어쨌거나 여성도 본인의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군사 교육 자체는 의무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교련이랑 비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어쨌거나 전쟁 중인 건 똑같은 상황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군사정부였다는 특이함이 있었던 거지 지금 이런 군사 의무 교육이 도입된다고 해서 저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여성 징병제 이거는 공정 또 그다음 형평성의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이 김기현 의원의 주장만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았나. 어쨌거나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전부 지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여성들을 지키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여성들이 본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20대 남성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옛날이랑 군대 가는 남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죠. 옛날에는 여성들이 안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의아함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죠. 근데 왜 요새 그렇게 의아함을 제기할까요? 사실 남성들이 인연을 버리면서 갔다 와서 사회적인 인식부터 처우부터 그 다음에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제도 이런 것들 자체가 남녀 평등의 이유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그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옛날에 있던 뭐 군 호봉 인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다 없애버리면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그 여초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보면 군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특히 뭐 항상 논란이 됩니다. 뭐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청년 시의원이 군대에 대해서 캠프라고 여성 시의원이 언급했다가 논란도 크게 됐던데 그런 관점에서 20대 남성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명백히 다릅니다. 옛날이랑 보는 관점 자체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기현 의원의 주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될 거리가 전혀 없다. 유사시에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의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결연 얘기했는데 네. 그 이제 강 사장하고 이제 세대 차이 나는 게 네, 느껴지는 네, 게 이 결연이 사실 문민정부 때도 꽤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주로 우리 여학생들은 뭐 붕대 감고 그렇죠. 뭐 환자 이송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네. 시험 치고 그랬죠. 막 몇 초 안에 네. 붕대 감나 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치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그 이제 김기현 의원 주장이 좀 흥미로운 또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여전히 또 저 역시나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예, 예. 부분이 굉장히 그 받아치더라고요. 맞아요. 아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없이 왜 이런 얘기를 던지느냐 이런 취지의 반론을 막 하고 이러던데 이게 또 뭐 그렇게 사회적 갈등이 생기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네. 쪽도 있고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권 주자 간의 이야기가 갈리는 듯한 그래서 약간 논쟁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징병제까지 이게 뭐 교육은 뭐 사실 무슨 어디 장기간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네. 이것 자체만으로는 큰 논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 끝에는 여성 징병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이제 국방의 의무 내 이제 병역의 의무 뭐 사실 이거 캐먹은 주제 제가 대학생 때도 군가산점 문제 때문에 네. 국방의 의무는 온 국민 지도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병역의 의무만 남성이 지는 거고 여성은 병역 의무는 없지만 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거의 20년 넘은 떡밥이에요 이게 그죠? 맞아요. 그냥 한참 오래된 건데 뭐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도 막 나오고 그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여성 징병제 여기에 대한 김기현 위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사실은 정말 헌법에 나온 그대로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그 문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국민에는 여성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논하고 싶거든요. 그 방식이 과연 징집이 맞는 것이냐. 국방의 네. 의무 안에는 네. 다양한 의무가 다양한 의무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그래서 징집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사실은 현재 판결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실은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맞지만은 거기에서 그 군복무에 해당하는 거는 남성을 특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짚고 있는 문제는 집단으로서의 남자, 뭐 집단으로서의 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지닌 그런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봤을 때는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남성도 사실은 모든 남성이 다 징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를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해가지고 징집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면은 저는 좀 다른 방식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라서 그냥 여성 징집
징집제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네.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 꼭 징집의 방식이어야 하는가라는 네. 문제 제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 소장님은 여성 징병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모든 남자도 군대를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남자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요새 인구가 줄면서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안 가는 기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정말 시쳇말로도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군대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 대체복무의 형태로도 끌고 가죠. 그 우리 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거의 징집률이 9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하면 어떻게든 사회복무요원으로라도 끌고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징병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기 그리고 전투를 하기 부적합한 남성들도 어떻게든 끌고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오히려 조금 더 전투에 적합한 여성들이라도 징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맥락에서 저는 이 얘기가 나왔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여성 징병제에 관해서는 저도 사실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징집의 형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말했듯이 사회가 뒤바뀔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대 대변혁이 오겠죠. 그리고 아마 뭐 헌법도 손대야 될 거고 정말 현실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여성징병제가 나온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젠다화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 20대 남성이 특히 뭐 지금 이제 군대를 막 갔다 온 남성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될 남성들이 왜 여성징병제에 관한 얘기까지 꺼내면서 나올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느끼는 전혀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근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도 사실 이 여성징병제나 이런 얘기를 꺼낼 때 그거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표 계산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다 계산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입에서도 여성징병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건 그거에 대한 니즈나 어떻게 보면 수요 뭐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근간은 이 남군들, 그러니까 끌려가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인 인식, 그다음에 그거를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전혀 보상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사실 남성도 징집의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끌고 가려면 다 끌고 가야 되고 다 안 끌고 가는 게 좋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조금 허비되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직업군인 형태로, 그러니까 뭐 미군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모병제 형태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새 정말 대통령이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20대 남성들이 여성징병제까지 얘기를 꺼냈나.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 꺼낸 건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딸려 있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의견은 저도 문제 의식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상 최초로 그 젠더 아젠다가 부각된 최초의 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 있지만 그게 다 현실적인 여러 정책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젠더 문제가 이렇게 사회의 화두가 되고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표를 얻는 하나의 동인이 되는 이 현상의 근저에는 어쨌든 뭔가 문제 있는 부분은 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은 여러 개 하고 있어요. 뭐 상대적 박탈감 문제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이 제도를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꺼낸 것도 그런 젠더 이슈, 젠더 어떤 의제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정책 의도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여성징병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남녀 그 지지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한 서너 배 돼요. 남성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김기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이런 그 여성징병제 얘기까지 꺼낼 정도로 남성 위주의 뭐 어떤 뭐랄까요 지지 결집이랄까 더 도모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까 뭐 윤상현 그 의원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당내 당대표 선거가 불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또 이게 한번 또 이슈가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실은 숨은 표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젠더 갈등이 없는 선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젠더 갈등을 부추긴 대선으로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이 문제를 또 가지고 오지 않을까. 김기현 의원도 그 한 맥락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등 표출이라고 보기엔 전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아젠다화 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공론화가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마저 저희한테 소중한 겁니다. 사실 여성 관련된 내용 하면 여성 단체들, 그다음에 풀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여성 활동가들 정말 많고 이분들 역시 사실 지금 정치권과 제도권 정치권과 굉장히 잘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제도권에서 계속해서 아젠다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성들의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다 하게 조금 이렇게 전해주는 매개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살피는 사람이 그래서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남성 지지율이 이번에 폭발하듯이 올라간 게 그나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제도권에서 얘기해 주니까 건드려 주니까. 저는 그게 조금 크다고 보거든요. 그 맥락이.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여성 징병제가 나오는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유리천장이 없어지는 동시에 유리바닥도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됐던 것들도 이제 사실 유리천장이 깨지면서 뭐 남성이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군가산점제도 유리천장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들 역시 같이 부담을 지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2030 특히 청년 남성들 세대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이 청년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결집해가지고 뭔가 조금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 세대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조금 그렇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남성들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한 뭐 속된 말로 떡밥이라고 하죠. 떡밥을 잘 물어줬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권에서 계속해서 공론화를 시켜주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런 지지층들이 몰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 그런 어떤 20대 청년이 갖고 있는 니즈를 정치권이 풀어줘야 된다는 당연한 건데 근데 그 풀어내는 방식이 참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청년의 입장으로 볼 때 여성 남성을 다 떠나서요 기회가 과거만큼 많은 세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뭐 직업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기회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남녀 갈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작아진 파이를 키워야 될 정치인들이 이걸 오히려 이 작은 파이를 알아서 잘 나눠 먹어라 하는 식으로 지금 던지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갈라치기를 결국 그렇죠. 한다는 뭐 근데 그런 오히려 네. 군가산점제나 이런 거 없앨 때는 뭐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저희도 그러면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왜 항상 여성에 대한 뭐 차별을 그런데 조장하고 저기 제가 드리고 젠더가 싶은 말은 그 군가산점 문제는 사실은 뭐 그 여성과의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요. 남성 중에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오히려 그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그쵸.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 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 여성과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지금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 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거로 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고 있고 군사 장비도 발달하고 있고 뭐 스마트 강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병력이 60만인데요. 이걸 사실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사람 수로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현대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뭐 군인 장병 수가 부족해서 여자를 투입한다는 발상은 굉장히 너무 단편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비군의 필요성. 뭐 사실 예전에 그 전원책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보병이 절대 수가 딱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던 네.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예. 이제 또 그로부터 시간이 또 꽤 지났어요. 네. 지금 또 지났는데 뭐 지금 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보병의 상비군 숫자가 진짜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논의가 또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의하는 게 어쨌거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직업군인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병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것도 지적 잘 해주셨듯이
머릿수로 전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양보다 질이다. 오히려 지금 뭐 사실 북한에서도 택하는 전술, 북한은 둘 다 택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북한을 우리가 뭐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 북한에 대해서 위험 요소로 삼는 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간다가 아닙니다. 핵이 있다죠. 비대칭 전술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쨌거나 뭐 미래 사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런 부분으로밖에 전쟁이 일어날 방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비군의 규모 자체를 줄이면서 지금 이제 끌려가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징집도 적당히 이제 풀어가는 게,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막 이제부터 징집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완화해 나가가지고 조금 완벽하게 모병제 형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사실 여성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헌법을 건드려야 되는 사안이고, 이거를 건드리는 정치인이 지게 되는 정치적 부담이 사실 말도 안 되게 크죠. 이게 건드리려면 대통령이 건드리거나 아니면 국회 정말 한 200석을 먹고 있는 정당이 건드리거나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보다는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여성 징병제 같은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는지, 왜 나오고 있는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느냐. 그런 배경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이 젠더 갈등으로 계속 연결 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론화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제도권에서 누군가 조금 강력한 말로 던져놔야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도 사실 저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현 의원이 한 말이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군사교육 정도는 의무화하자. 그거는 뭐 저는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는 있었겠지만 이걸로 젠더 갈등이 촉발되거나 그런다? 그거는 저는 조금 그래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러닝 타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장이 또 짧게 여기에 대해서 정리 내지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일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런 형평성의 문제나 그런 니즈를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이상 이제 뭐 남성이 이렇게 하니까 여성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식의 그런 메시지는 국민의힘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 아주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묘하게 접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